이번에는 이러한 도구들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런 창작 도구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미지를 잘 완성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한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만 당황하지 않고 사실은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한계들, 그 다음에 과연 이것들이 이제 미래에 어떤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창작 기술의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드는 한계는 뭐냐면 실제로 기술적인 이 개발을 할 때 쓰는 지표들이 있어요. 품질 지표와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아니면 감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성 결과물들이 지금 아까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기준과 우리 사람이 보는 기준들이 좋은 그림이다라고 보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인공지능 엔진들을 설계하고 개발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PSN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원본과 생성물의 품질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면 요 데시벨 값이 있는데요. 요 값이 높을수록 우수하다라는 우수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원본과 생성물을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값이 높을수록 우수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자 21.59, 23.53, 21.15예요. 그러면 값 높은 순으로 보면 컴퓨터가 판단할 때는 어떤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수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자, 가운데 있는 게 뛰어나. 그 다음에 자, 왼쪽에 있는 게 그 다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맨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떤 게 원본과 가장 비슷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컴퓨터가 가장 낮게 판단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원본과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우수하겠지만, 요게 가장 낮기 때문에 요건 폐지하고 요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보여주게 되죠. 실제로 이 창작 엔진들 쓰게 되면, 이제 요런 품질들은 이 데시벨이 높아질수록 처리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흐릿하게 뭉개지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요 기준들이 컴퓨터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르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더라도 자, 이 PSNR이 25.7이고 요 21.86이면 요 이미지가 훨씬 품질이 좋다라고 컴퓨터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흐릿한 이미지가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와 인간이 보는 기준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들을 보고 아니다, 그러니까 기준들이 틀려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기준과 컴퓨터가 느끼는 기준들이 틀려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원하는
기준을 찾기 위한 키워드라든지 연출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서 제가 인쇄나 이런 걸 위해서는 업스케일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공지능 창작물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용화된 전시라든지 아니면 인쇄로 하기에는 인공지능 창작물들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겐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해상도는 512 곱하기 510이에요. 자, 512 곱하기 512는 굉장히 작은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 이미지를 보면 4K 가장 선명하죠. 자, 1080 우리가 풀 HD라는 이미지예요. 자, 그 다음에 720 요거는 이제 하프 HD HD라는 해상도이고요. 480은 그냥 SD라는 해상도인데요. 여기에 가까운 해상도이고요. 자, 겐 기반으로 미드전이나 이런 것들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크기는 요 크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720 정도의 크기인데 막상 우리가 전시나 아니면 인쇄를 쓰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로 정도의 해상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이런 생성 기술들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전시나 공연 등에서 쓰기 어려운 이유는 이 해상도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결과물들을 근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업스케일링이나 이런 해상도를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인공지능 이 생성 엔진에서 이제 통합이 돼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추가로 해주는 노력들을 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앞서서 보여드린 도구들은 일반인들 그냥 채팅하듯이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용이 쉬운데 이런 도구들은 사실은 올해 다 나온 도구들이에요. 2022년에. 그러면 이제 제가 요런 걸 했던 작년까지는 어떤 도구들이었냐면 이 도구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거의 이런 검은색의 텍스트로 있는 이제 명령어를 친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코맨드 라인인데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텍스트 뿐만 아니라 거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듯이 이 이미지가 이런 거고 하듯이 코딩을 굉장히 어려운 인터페이스에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적인 아니면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능력이 없으면 요거를 실행해 보지도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에 있을 때 요런 인터페이스를 드래그 앤 드랍식으로 이제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변환하기 위해서 설계했던 인터페이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것들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쓰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쉽게 인터페이스는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식으로 돼 있고 요것들이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인간이 알 수 있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 자체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활용이 되지 못하다가 이제는 이제 프롬포트로 생기는 미드전이 달리 등이 생기면서 사용하기가 편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쓰다 보면 아까 챗 GPT를 썼지만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요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만큼 범용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창작하지 못해요. 최근에 AI 라면 챌린지라는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모 유튜버가 AI에서 라면 먹는 거를 못 그리더라, 김치를 요리하는 걸 못 그리더라 해서 이제 AI 도구를 가지고 방송하면서 어떻게 하면 먹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그리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요게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요게 너무 재밌는 내용이라서 최근에 있는 인공지능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인공지능 학회에서 요 내용이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 재밌는 사례인데요. 우리는 이제 라면을 먹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사진이죠. 인간은 라면을 먹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자, 젓가락을 당연히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라면 냄비가 있고, 숟가락을 쓸 수도 있고, 젓가락을 당연히 써서 라면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인공지능은 자, 라면을 먹는다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라면은 어떤 도구로 먹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면을 먹는 걸 그려줘 라고 하면 자, 손으로 라면을 이렇게 먹는 거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는 걸 그려줘 라고 하면 젓가락이 있는데 뭔가 젓가락이 손가락과 젓가락을 구분을 못하고 손가락을 먹는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젓가락으로 후루룩 위아래로 하는, 앞에 라면 그릇이 있고 위아래로 하는 것을 그려줘 라고 하면 라면이 있고 젓가락이 집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먹는 게 어때요? 젓가락을 이동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젓가락을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젓가락과 라면을 같이 먹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라면 먹는 거 그려줘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넣어서 그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아트 코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이런 텍스트 라면 먹는 걸 그려줘 라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그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제 요 조건을 넣어서 요렇게 결과물들을 보고 점점점 인공지능이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추가해주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 생성 엔진이 더 학습을 해서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요것들을 보고 이 작성 프롬프트나 아니면 작성할 수 있는 명령어 등을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 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이 엔진이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하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트 코딩의 필요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달 넘게 지속이 돼서 결국에 성공을 했어요. 자, 제대로 먹는 걸 성공했는데, 자, 라면 먹는 걸 그려주기 위해서 쓴 명령어 보면 하나, 둘, 셋, 넷, 5줄. 우리는 그냥 라면 먹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만 써도 되는 거를 인공지능이 인식하기 위해서 5줄을 써야 됐고요. 여기서 쓴 명령어들을 한글로 조금 표현하면, 자, 젓가락 잡는 손 추가해주고, 손부터 이어지는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젓가락은 손과 입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것도 약간 실패한 게 젓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젓가락이라는 개념을 혹시나 인공지능이 모를까봐 젓가락이라는 거는 독립된 두 개의 나무 막대기다. 젓가락이 하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막대기 위에 손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4개가 있었잖아요. 4개가. 그 다음에
이런 젓가락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제 이 젓가락이지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혼란이 와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진 인식은 사람이 도구를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손을 통해서 집어먹는 거였는데 그러면 젓가락으로 먹는다 하면 충돌이 나니까 안 그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단 젓가락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젓가락이 아니라 여기 손가락이야. 그래서 나무 모양의 긴 손가락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 인공지능이 가진 생각과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명령어를 써줘야만 요 그림, 물론 여기도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젓가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가 라면을 먹는다라는 그림들을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들을 찾는 것들이 이제 AI 아트 코딩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능력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싱킹, 컴퓨터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생각, 사고를 갖는데 핵심 능력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생각이 인간과 똑같다. 물론 창작 결과가 인간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고가 틀린 거를 반드시 인식하고 요거를 찾는 것들을 이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결과물들이 좋아졌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이제 생성물의 품질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면 딥페이크라는 것들을 딥페이크가 문제다라는 신문 기사나 방송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우리가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사진들을 인공지능 엔진이 입수를 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내용의 사진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실제로 요거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전혀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프로필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인공지능 엔진으로 돌렸더니 이렇게 벗고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삐에로 분장하고 있는 사진을 생성을 했죠. 근데 요 사진들이 어때요? 합성한 사진이다 라는 티가 나나요? 실제로 찍은 사진 같죠? 그래서 가짜 이야기. 자, 우리는 가짜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진짜로 있었구나, 아니면 이렇게 분장을 했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짜로 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이런 기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가진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에만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있도록 어떤 윤리의식을 갖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기술을 아주 나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이런 인공지능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이제 다양한 사진들을 학습을 해서 이렇게 얼굴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 데이터 등을 정당하게 권리를 주고 이제 얻어야 되는데요. 요 학습,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의 초상권을 다 계약을 맺고 이제 얻어야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떠 있는 모든 사진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막 무단으로 긁어와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어떤 걸 만들었는데 나와 똑같아 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초상권이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로 팔려나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한 내가 만든 그림, 내가 만든 작품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가 당해서 팔려나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 이제 사이트는 이러한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에서 자, 우리가 가진 모델들이 이런 게 있는데 검색을 해보고 네가 저작권자면 요거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주고 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요 저작권, 이 그림이 무단으로 사용됐다 안 됐다라고 해서 몇 건의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함부로 사진이나 자료들을 올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지도도 AI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AI 시대, 인공지능 창작 시대가 활성화될수록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도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창작 도구들을 그리고 인공지능 창작 도구들이 가진 한계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작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로 사례를 통해서 창작 과정 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실제로 이제 저작권 등이 있는 자체 개발한 엔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과정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에버랜드에서 인공지능 창작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영상 작품이고요. 한번 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now we invite you to the 이 fantastic 작품의 carnival.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연출을 했죠. 가상현실 카메라를 써서 연출을 했고요. 아름다운 축제를 함께 즐겨요. 답답한 일들은 던져버리고 신나는 일들에 흔들어봐요. 오늘의 축제를 함께해요. 모두 함께 파티 타임.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영상을 위해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에버랜드에 직접 가서 이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요. 그 촬영한 것들을 가지고 인공지능 엔진, 저희 이제 여기서 쓴 인공지능 엔진 기술은 스타일 전이라는 기술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스타일 전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일 전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요
요 이미지, 촬영한 이미지와 여기에 보면 스타일 소스라는 이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어떤 이미지하고 맞을까라는 스타일 소스 등을 선택을 하고 이것들을 일일이 다 인공지능 엔진에서 넣어서 테스트를 해봐요. 어떤 것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자, 그래서 스타일 소스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상적인 이미지, 자, 이 이미지가 좋겠어 라고 그러면 이걸로 스타일 전이를 해 라고 한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냐면 자, 스타일 전이의 정도, 자, 100%, 50%, 10%, 자, 어떤 것이 더 연출적인 효과가 좋을지 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는 시간이 드는 과정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요 작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렸고요. 요 과정만 한 20일 정도. 왜냐면 이제 요걸 테스트하고 우리가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입력을 하고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 요 생성 엔진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돌리면 약 하루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 하고 원하는 결과 아니네 라고 하면 버리고 그런 굉장히 많은 큐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요 스타일 소스와 이 값들, 패러미터 정도 값들을 다시 영상,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 제작 프로그램에서 삽입을 해가지고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 창작 도구들, AI 코딩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단순하게 이런 인공지능 창작 도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택의 과정 그리고 다른 저작 도구와 함께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AI 아트 코딩만 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포토샵 아니면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등의 다른 컴퓨터 수업들과 연계가 돼서 지도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서 요거는 이제 제가 홍익대학교에서 했던 전시의 일단 포스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4K, 8K 정도의 거대한 360도 이미지를 만들고 요 이미지를 이제 회전시켜서 영상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회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분명히 인공지능 엔진의 한계에서 큰 이미지 생성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이제 비밀을 알려드리면 제일 먼저 이 풍경들을 우리가 이제 고갯으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아까 이제 산과 강, 비슷한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고겐으로 만들게 되면 요 고겐으로 만든 게 1024 곱하기 1024가 만들어져요. 자, 그것들을 8K로 확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요 8K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업스케일링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스케일링 화질을 향상시켜서 이렇게 보면 지금 향상 전에는 흐릿했다가 향상 후에는 커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스타일 전이 이 엔진으로 여러 가지를 나눠 가지고 돌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러한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 창작 도구, 생성 도구로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인공지능 창작 도구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강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결합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한계라고 하는 것들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AI 아트 코딩, AI 아트 창작의 실체에 아니면 아트 창작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 시간에 이런 AI 이 아트 EA에 대한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AI 아트는 사실은 올해 어떤 미술 대회 입상부터 많은 도구들이 새로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증대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은 어쩌면 새로운 예술 분야의 개척, 그 다음에 기존 예술 그림들의 확장, 그 다음에 조수로서 활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술가의 조수로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 활용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을 창작하는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일반인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창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신경망 기술은 우리가 일반적인 코딩처럼 처리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값과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을 비교해서 이 값들을 서로 바꾸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AI 아트 코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인공지능 창작 도구들은 그러면 물론 만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인간과 다른 이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 체계들을 우리가 AI 아트 코딩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아니면 AI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실제로 몸소 체험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각 도구들은 어떤 특정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을 융합해서 해결하는 전략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히 인공지능 창작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지만 아직은 인간 지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창작물과 창작 도구의 선택 과정, 큐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들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인간의 굉장히 고등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트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아트 코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아트 코딩 도구를 사용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이제 긴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AI를 활용한 창작 도구들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